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 잘 올라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청약으로 이 좀 뒤처진 이런 상황을 확 한번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청약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또 청약에 당첨되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이며, 그거를 바라보고 계속 있는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로또 사놓고 맨날 기다리는 거나 똑같고, 결국 늘 로또는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특별 공급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노부모를 봉양한다든지, 다자녀를 만든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특공들을 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역시도 해당 사항들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쉽게 본인이 노력해서 그런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 공급을 노려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게 문제죠. 자, 마지막 3번째 방법은 1주택자가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주택자는 일단 청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법규가 또 바뀌어서 1주택자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한번 노려볼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제 1주택자가 되었으니까, 게다가 이제 실거주 의무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팔고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면 또 실거주로 옮길 생각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게 하나 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똑같은 급으로 이동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대부분 조금 더 본인이 있는 집보다는 좀 상급지로 옮기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상급지로 올리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서울을 예를 든자라고 하면은 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은 대부분 한 4, 5억 이상은 최소한 들어야지 조금 그래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는 좀 나은 데로 옮겼다, 이렇게 이제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돈 이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에서 한 3, 4억 이런 정도가 되면은 사실 할 게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을 옮겨서 그 돈을 합쳐서 더 나은 데로 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 돈을 가지고 뭘 사는 것도 또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적극적으로 청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첨만 되면 그럼 내 집 팔아가지고 잔금하면 되는 거고, 내가 이사 가면 되고 하니까 충분히 청약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좋은 데에 당첨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경쟁률이 너무너무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청약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고분양가를 노리셔야 됩니다. 고분양가라고 말 나온 데를 노리세요. 대신 입지는 누가 봐도 좋은데 고분양가야, 이런 곳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분양가 상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서울과 수도권은 무조건 다 고분양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입지가 좋으면서 고분양가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청약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나중에 큰 재산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해 5월 달에 히스테이트 메디알레가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가가 공개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고분양가다 라고 해서 난리가 났죠. 여태까지 은평구 쪽에 그런 정도의 높은 분양가를 한 적도 없고, 또 마침 그때 너무 공교롭게도 잠실에서도 분양이 열렸어요. 근데 잠실에서 분양이 열렸는데 분양가 차이가 별로 안 나.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됐냐면 메디알레 59 A타입 같은 게 얼마에 분양했냐면 11억 4천에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잠실 르엘이 분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양한 그 분양 가격이 얼마였냐면 1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5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5억이라는 금액은 큰 금액입니다만은 실제로 은평구와 잠실의 아파트 가격을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분양가가 2배 차이도 나는 것도 아니고 한 5억 정도, 한 50%도 안 되는 정도의 차이가 나게 나왔다고 하면 이건 뭐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잠실이 너무 낮게 분양한 거거나 아니면 은평이 너무 높게 분양한 거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이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 경우는 어떠냐면 둘 다죠. 잠실은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분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메디알레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을 안 받아서 분양을 그렇게 한 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 차이가 그렇게 줄어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잠실은 너무 낮게 분양이 된 거고, 메디알레는 마음껏 하여간 분양할 수 있는 분양가대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비교가 되니까 더 메디알레가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이 고분양가라고 보여지는 이 메디알레를 반드시 청약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메디알레 분양했을 때 당시에 우리 회원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청약을 해도 되냐? 뭐 이래서 저는 이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뭐 청약이 된 사람도 있지만 예비 당첨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는 어떻게 보도가 되어 있냐면 언론에는 뭐 100% 이제 청약 완료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어땠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당첨된 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순위 100번 이상으로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비 당첨자 100번 정도가 된 분들까지도 순서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도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입주 때 보면 제가 볼 때는 최하 1억 이상은 올랐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입지가 좋은데 고분양가를 노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딱 봐도 메디알레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입지는 너무 좋아요. 뭐 초역세권인데다가 평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GTX-A라는 대형 호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볼 것도 없는 입지입니다. 그럼 뭐 노출도도 높고 아주 좋습니다. 입지는 좋은 건 너무 분명히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 상황인데 고분양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설인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분양가가 높은데 이걸 따라가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따라가요? 경쟁률이 낮으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따라가도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득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냐면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축 아파트보다 약간 낮게 분양을 합니다. 분양가를 그렇게 정해요. 뭐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 아니라 약간 낮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약간 낮게 분양을 했어도 사람들이 다 우르르 막 다 참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거 분양권을 내가 사도 당장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사두는 거잖아요. 돈만 넣어놓는 거 아니에요. 금융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런 거를 미리 돈 내고 살 필요가 있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던 시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무조건 완판이 돼야 됩니다. 완판이 되냐 안 되느냐는 건설사의 수익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완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주변 신축 아파트랑 똑같은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해서 내놨는데 만약에 완판이 안 됐어. 그렇게 되면 마케팅 비용, 그거에 따른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는 조금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완판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 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신축보다 약간 낮거나 아니면 주변의 신축가 정도 비슷한 정도 이 정도로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완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보통 사람들의 눈이 많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 것도 아닌데 왜 미리 사놔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중에 더 돈이 많이 벌어질 거를 내가 조금만 돈을 들여가지고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이 대부분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게 됐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건설사는 뭐 자선사업단체예요. 건설사는 본인들이 분양을 하고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럼 그런 바보들일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걸 알면 건설회사는 자선단체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낮은 분양가로 분양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건설회사는 리스크가 매우 중요해요. 리스크를 안 안는 쪽으로 가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판이 중요해요. 그렇긴 하나 아무리 완판이 중요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몇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는 거라면 이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분양가를 이제 높여도 되는구나. 높여도 완판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건설회사가 더 먼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설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이제 다 알아요. 소비자들이 이제는 이 가격에 분양을 해도 완판할 수 있을 만큼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걸 이제 다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가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가 분양. 여기서 말하는 고가 분양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직도 대중들의 생각에는 대중들은 아직도 과거에 그런 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생각에는 고가 분양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대중들이 고가 분양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 고가 분양가 이 가격으로 분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분양을 기다리는 거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맞아서 로또 당첨이 되는 것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것들 중에서 저가 분양하는 거는 아주 입지가 나쁜 곳 이런 곳만 저가 분양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저가 분양하는 거는 청약 통장 넣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입지가 좋은 곳에 고가 분양하는 걸 노리셔야 돼요. 그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24년 1월 달에 영통 한가운데 분양을 했습니다. 고가 분양이라고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영통 일대에 이제 제일 비싸게 분양이 됐죠. 그래서 제가 11억 이하로 나오면은 무조건 청약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했었거든요. 그런데 분양은 한 10억 초반대 정도로 분양이 됐었거든요. 당연히 그 당시에 고분양가라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서 전매 제한이 풀렸습니다. 프리미엄 얼마 붙었는 줄 아세요? 프리미엄 3억이 붙었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고가 분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률도 낮고 만약에 예비 당첨을 받아도 붙을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수익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가 영원히 우리에게 너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로또 당첨이라는 너무너무 희박한 확률만을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매번 떨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조상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계속 이렇게 조상 탓만 하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변화된 기준과 이 지금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빨리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더 확률 높게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누구? 김사부. 부동산 성공 누구? 김사부. 살아있는 전설 누구? 김사부. 경제적 자유 원한다면 김사부. 왜 우리 집만 안 오를까요? 왜 나만 쪼들리며 살까요? 왜